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어 엊그저께 주간 두 조합 중에 한 조합 적중하고서 나쁜 흐름을 좀 탔습니다. 좀 탔어요. 좀 어려웠어요, 사실. 솔직하게 어제 주간은 거의 자연사 수준이었고, 어제 주간은 정말 성형 낸 사람이 아예 없는 수준이었고, 어제 주간은 정말 어려웠고, 그러고 오늘 MLB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합 운만 따라서도 적중을 할 수 있었는데 조합이 좀 엇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대부분 좀 어려워하는 좀 흐름이 좀 왔어요. 이게 제가 진짜 오랫동안 이 토토를 해보니까 이게 다 같이 이렇게 침몰하는 흐름이 있거든요. 정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사실. 좀 많이 어렵게 주는, 맞추기 힘든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우선은 이 어제 투표를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좀 시각화 디자인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캐마 화면 관련해서는 분석을 먼저 진행을 하고 나서 제가 영상 말미에 좀 이 시각화랑 이 캐마면에 대해서 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시각화도 바꿔봤고, 장난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좀 유익한 정보로 바꿨습니다. 뭐 정보는 유익하다라는 투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바꿨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것도 좀 수정이 좀 있었습니다. 약하게나마.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수치로 좀 바꿨고 시각화에도 더 깔끔하게, 그러고 AI 미녀가 VS를 들고 있는 이 사진을 그 가운데 배치함으로써 디자인에 좀 신경을 썼죠. 템파베이랑 마이애미 경기는 잭 니테리하고 카브레라가 등판을 합니다. 템파베이는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템파베이는 지금 흐름이 굉장히 고점이에요. 세 번의 패배를 경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라스어플 같은 데 가셔가지고 템파베이의 지금 시점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7승 3패 과정에서 3패를 당했던 경기들은 모두 다 2득점 이하만을 기록했을 정도로 타선이 완전히 침묵했었던 점을 좀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 세 번의 패배는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상대 선발 투수들이 빅토르 발데즈, 헌터 브라운, 조라이언 이 세 명이었을 정도로 올 시즌 극강의 피칭을 자랑하는 선발들 상대로 치른 경기들이었고, 그러니까 어중간한 좀 애매한 선발들은 템파베이가 지금 적극적으로 잘 공략해내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열심히 말씀을 드렸었죠, 여태까지. 엄밀히 말해서 지금 마이애미 선발 투수 카브레라가 수경기 연속 무실점 피칭을 한 것은 정말 높게 살만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카브레라가 헌터 브라운, 발데즈, 조라이언급의 특급 선발이냐고 묻느냐면은 누구도 이거를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템파베이는 최근 한 달간 피칭 흐름이 타격 흐름이 매우 우수했던 팀입니다. 그리고 마이애미는 콜로라도한테도 홈에서 스윕을 당한 팀이고요. 이 경기는 템파 승마인을 저는 아주 접근성이 용이하다 생각을 합니다. 템파 승마인까지 보면서 서브는 오바 좀 노려볼게요. 템파베이가 이기는 경기에서 확실히 언더 경기, 승언더보다는 승오바가 훨씬 많은 추세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경기는 피츠버그랑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벨리 팔터하고 조로스가 등판을 하죠. 지금 벨리 팔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초특급 선발 수준이라고 치부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선발 투수죠. 5월 등판 6번 중에 털린 적이 아예 없었고 무실점 피칭이 무려 4번 있었습니다. 약팀들만 상대해왔던 것도 아니었고요. 완전히 자리 잡은 팔터고, 필라델피아는 올 시즌 불펜에서도 몇 번 불안감을 좀 보인 적이 있었던 조로스가 선발로 등판을 하는데 위장 선발 혹은 오프너 선발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겠죠. 결국에 팔터는
지금 호투 가능성 7할 이상은 봐도 되는 상황이고, 문제는 필라델피아의 마운드예요. 필라델피아가 실점을 많이 허용할까봐. 근데 피츠버그가 지금 5경기 평균 득점이 2.8점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타선은 사이클이 또다시 내려앉아 있고, 그러니까 필라의 지금 오프너건 위장 선발이건 간에 피츠버그의 왕성한 득점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시종일관 좀 가벼운 비가 내리는 날씨인데, 이러면 둘 중 하나거든. 뭐 아니면 도성에 좀 강해지거든요. 비가 시종일관 내리는 날씨다. 근데 경기가 막 취소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희박한 아주 가벼운 비입니다. 그러니까 테른 스윙이 정말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수비 호러쇼 같은 게 나와가지고 해고바가 나올 가능성도 비 오는 날씨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저는 피츠버그의 타선이 지금 막 득점을 왕성하게 낼 것 같지도 않고, 베일리 팔터가 지금 압도적인 피칭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언더 보는 게 맞다라고 봤습니다. 언더 쪽으로만 접근하겠습니다. 저는 화삭하고 캔자스 시티 경기는 마틴이랑 세스 루고가 등판을 합니다. 화삭이 진짜 디트랑 타이 시리즈를 만들어내면서 홈에서는 그래도 무시할 만한 팀이 아니다 라고 보여준 건 팩트입니다. 근데 오늘 쓰나미 났던 시애틀, 디트 이 두 쓰나미의 공통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저 역시도 단편적으로 그래도 올 시즌 시애틀이 강팀 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팀이고, 볼티모어는 따라지 팀인데 홈에서 수입 안 나가겠지. 디트가 올 시즌 승률 1등 팀이고, 화이트삭스는 29등 팀인데 4연전 시리즈 타이 시리즈를 허용하진 않겠지. 이 무늬만 보고 간 거잖아요. 사실 무늬만 보고, 그죠? 솔직하게 대부분의 사람들도 뭐 배터분들이나 픽스터 분들도 무늬를 정말 무게감 있게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냉정히 말해서 이 무늬만 본 거는 타격 사이클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트도 시애틀도 타격 사이클이 박살나 있는 것을 간과하고 간 거잖아요. 무시하고. 결국에는 강팀도 약팀한테 수입당할 수 있는 게 야구라는 스포츠고, 이 야구에서 이런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오는 거는 오로지 타격 사이클에서 파생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늬만 봤을 때 이 경기 화삭이 꿀리는 거 없어요. 사실 홈 연전이죠. 기세 탔죠. 디트와의 타이 시리즈 만든 것만으로도 기세 탈 명분이 충분히 존재하죠. 캔자스 오늘 더블헤더 치르고 원정 넘어오는 일정이라 마운드 운영도 굉장히 껄끄러울 가능성이 높죠. 근데 세스 루고가 화삭한테 저승사자급으로 강했다라는 점, 그리고 디트, 시애틀과 달리 캔자스는 지금 3경기 연속 5득점 이상을 기록을 했고, 3경기 연속 타격이 폭발했을 정도로 타격 사이클이 매우 우수하다라는 점을 저는 굉장히 높게 생각을 했습니다. 캔자스 시티 승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볼게요. 서브는 오바 쪽. 캔자스 시티 승이 메인입니다. 자, 미러키랑 샌디에고 경기입니다. 패트릭이랑 바스케지가 등판을 하는데, 패트릭이가 올 시즌 등판을 거른 적 없이 다 소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번도 털린 적이 없었어요. 정말 높게 살만한 안정감입니다. 최소 무너지진 않는 투수라는 점, 한 번도 4실점 이상으로 허용한 적이 없었죠. 바스케지가 직접 피치한테 뜬금 털리면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강점인 피홈런이 적다라는 것도 최근 피홈런을 계속 허용하면서 불안감을 엿보이고 있는데, 지금 미러키 기세가 정말 좋습니다. 우선 승률도 최근 최근 열흘 2주 한정으로는 1등 팀이고, 이 승리를 따내는 과정 자체가 거품성이 껴있더라고 보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패전조 털어가지고 대량 득점을 읽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필라의 상위 선발을 철저히 공략해내는가 하면, 그러고 필라 필승조를 공략해내면서 역전승을 따내는가 하면, 올 시즌 사실상 제일 잘 던지고 있었던 에봇까지 털어버렸죠. 이견은 지금 단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게 일정빨, 운빨 이런 것보다도 이 미러키의 지금 상승세 과정 자체가 너무나 깔끔했고 매섭습니다. 저는 미러키 승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세인트루이스랑 다저스 경기는 소니 그레이랑 로블레스키가 등판을 하죠.
소니 그레이는 한창 잘 던질 때에도, 그러니까 전성기 시절에도 다저스 만나면 만나면은 좀 고전하던 선발이었거든요. 최근 피칭은 나쁘지 않다지만 다저스 상대 기대치는 내려오는 게 좀 사실이고, 로블레스키는 직전 애슬레틱스 상대로 4이닝 무실점 피칭, 4이닝 동안 주자가 딱 한 번 나갔어요. 볼넷도 없었고 피안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자 출루 자체가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4이닝 만에 교체된 것만 보더라도 이닝은 매우 짧을 가능성이 높고 오프너 스타트라고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세인트 루이스도 오바팀, 다저스도 명백히 오바팀이라고 봅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세인트가 10점 이상 난 경기가 6번, 다저스는 최근 10경기 기준 10점 이상 난 경기가 7번. 양 팀 모두 오바 성향의 팀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인트 루이스도 타선이 갑자기 임팩트 있게 잠자는 컬러가 있어서 그렇지 타선 자임새는 굉장히 좋고 타선 지표 자체도 올 시즌 굉장히 우수한 팀입니다. 상대 마운드에서 호구 냄새 풍기면 비기닝도 적극적으로 만드는 팀이고, 다저스도 이건 분명한 마찬가지인 팀입니다. 저는 이 경기만큼은 선발, 날씨 이런 거 무시하고 오바 보겠습니다. 세인트 루이스도 지금 스티븐 매치도 굉장히 나올 때마다 실점 주고 있고, 그죠? 그리고 다저스 역시도 불펜에서 부상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불펜 불안감 여전히 계속 엄습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타격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서 오바 쪽으로만 접근을 하겠습니다. 저는 콜로라도랑 매치 경기는 센자텔라랑 센가가 등판을 하죠. 콜로라도가 마이애미 수입한 건 정말 큰 이변 맞습니다. 근데 상대가 같은 레벨급이었고, 다저스랑 수준 높은 시리즈 펼치고 온 매치가 콜로 시리즈는 사분이 들여밟고 가는 시리즈가 되는 게 좀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센자텔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앵무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석 영상에서건 센자텔라 등판한다, 반대 개꿀이다, 뭐 휘비 높다, 출루 허용률 피안타율 정말 높다, 똑같은 얘기. 지겨우시죠? 이제는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매치 마인 보겠습니다. 매치 마인. 자, 샌프란시스코랑 애틀란타 경기인데 버드송하고 슈엘렌 바흐가 등판을 합니다. 사실 제가 언더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특별한 두 팀이 있는 게 이 샌프랑 애틀란타예요. 매치업 보자마자 저는 언더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먼저 했습니다. 우선 샌프란시스코가 얼마 전 6득점이나 올리면서 최근 경기 중에 가장 최다 득점을 기록하는 경기를 만들긴 했지만 8안타 1홈런, 타선 지표 자체는 절대 타격이 터지는 수준은 절대 아니었고, 애틀란타도 최근 타선이 터지는 빈도는 정말 희박한 수준이죠. 오라클 파크에서 또다시 서남 서풍이 부는데 8 이하의 순풍이 불어옵니다. 샌드와의 4연전 시리즈에서 1호가 4마운드 내면서 똑같은 바람 방향, 비슷한 기온, 바람은 대략 약해진 정도. 저는 언더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샘프가 최근 어찌됐건 1호바 12언더요. 최근 1호바 12언더. 한 번 오바란 게 누가 봐도 재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하필 제가 얻어 걸려서 그렇지. 그죠? 그냥 언더 보겠습니다. 애들 불펜이 지금 완전히 지금 최악인 게 불안 요소긴 한데, 애리조나라서 그래도 저 정도로 털어버린 거지, 샘프 타선으로는 저렇게 애틀란타 불펜 지금 정말 재앙인 수준이더라도 적극적으로 공략 못할 거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7경기를 준비를 했고 비교적 빠르게 무려 14분 만에 분석이 끝났습니다. 우선은 영상이 너무 루즈하다, 그리고 분석 내용이 너무 길고 하다라는 지적을 받아서 좀 적용한 분석이고, 그러고 아시다시피 하이퍼링크, 저희 굉장히 강점이었던 이 하이퍼링크 이거를 보여드렸던 점을, 이런 거 이렇게 보여드렸던 점을 오늘 영상에서 없었죠. 이게 아직 사실 말해서 아예 없앴다기보다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자, 어제 제가 쉬면서 이거를 계속 만들었어요. 사실 워커 뷰러, 그러니까 내일 보스턴 경기 선발로 등판을 하는 선발 투수죠. 사실 내일 분석을 하면서 이걸 한번 그래 한번 해보자, 뭐 안 될 거 뭐 있겠느냐,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좀 했습니다. 이거는
상대팀, 그러니까 양키스의 대처 능력이에요. 양키스. 내일 보스턴하고 양키스가 전 비록 분석을 패스를 했지만, 그죠? 그러니까 페스티벌 계열이 이게 원래는 이렇게 모든 구종을 이렇게 세분화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상대팀 대처 능력이 다 합산이 되어 있어요. 싱커랑 포신 페스티벌은 다 페스티벌 계열로 묶여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7.4, 마이너스 7.4 똑같은 이게 나온단 말이죠. 이거는 정확한 수치입니다. 잭 리텔이 내일 템파베이 선발이죠. 그러고 상대팀 마이애미가 최근에 타선을 완전 꼬라박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값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대처 능력 완전 다 거의 꼴찌급을 하고 있는 수준. 그죠? 이거를 사실 만들면은 무조건 대박이다. 이거는 이목은 무조건 끌 수 있다. 그리고 칭찬 따봉도 정말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시스템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거 잡는 것도 저 어제 하루 종일 걸렸어요. 이거 잡는 것도. 그냥 이게 사실 제가 AI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3개를 씁니다. 클라우드 오퍼하고, 챗 GPT하고, 그리고 제미니, 구글 제미니 이렇게 3개를 씁니다. 다 유료회원 가입해. AI 프로그램만 뭘 나가는 돈 10만 원 되는 거예요. 제가 수입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뭘 고정 지출 10만 원 플러스 하는 게 정말 저한테는 그냥 심심해서 한 게 아니라 진짜 분석해서 내 영상 퀄리티를 올리겠다는 마인드로 저는 그 정도의 고정 지출을 감내하는 건데 사실 이 세 개를 좀 혼합을 해서 이 고정 툴을 생산을 하는 겁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시스템 구축이 너무 어렵네요. 사실 오차도 너무 많고 제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그냥 틀릴 때마다 뭐 AI 아시다시피 뭐 사람한테는 만약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밑에 부사수가 일을 못하거나 어리버리 까면은 뭐 화를 내거나 뭐 혼을 내거나 지적을 한다거나 훈계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그게 사람이다 보니까 먹히잖아요. AI한테는 그게 안 먹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계속해서 시도를 해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스템화 갖추는 게 시간이 정말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래 걸리고, 그러고 많은 작업, 시간이 소요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있는 영상을 쉬면서 이거를 가능할까라는 각도기를 좀 재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하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오늘 했듯이 그냥 이 간단 약식 정보만 제공을 하고 대신에 이 대본을 제가 오늘 굉장히 빠르게 읽었죠. 무려 14분 만에 분석이 모든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평소에 저는 아시다겠지만 6, 7경기가 평균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인데 이게 대폭 1.5배 이상은 늘 가능성이 높다. 하루 한 8경기, 9경기, 10경기씩까지도 분석이 가능해진다라는 점. 그런 장점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런 장점이 존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하이퍼링크를 어떻게든 좀 시간의 소모가 되든 뭘 하든 열정을 불태워서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없었으면 좋겠는지를 좀 투표를 좀 받겠습니다. 투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이퍼링크를 통한 좀 세부 정보 제공을 좀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우선은 그러고 캐마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마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 유튜브 제 초창기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캐마면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 그 당시에는 조회수도 얼마 안 나왔고 그러니까 부담 없이 얼굴이 노출되어도 그러고 지금만큼 체중도 안 늘었었던 상황이라서 그 당시에 좀 패기도 있었고 젊은 패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캐마면에서도 막 재롱도 떨고 막 웃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막 이러면서 저 역시도 영상을 보면서 제가 캐마면에 있는 게 좀 더 이 친밀감 형성에는 좀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도 맞고 모든 유튜브 이 시장 자체에서
캠화면에 있는 게 훨씬 더 무조건 플러스인 건 저도 확실히 아는 사실인데, 이게 이제 캠화면이 없었던 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키기가 사실 용기가 안 나는 게 첫 번째. 용기가 안 납니다. 둘째로 제 관상 자체가 좀 남성분들한테 그렇게 호감을 얻는 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유튜브가 뭐 여행 유튜브나 뭐 먹방 유튜브나 이런 것처럼 자신의 마스크를 무기로 내세우는, 그러니까 외모를 무기로 내세우는 바닥이 절대 아니잖아요. 되려 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인상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거 보신 분들도 뭐 게임 디렉터가 누가 봐도 훈남이거나 막 옴짱이거나 이러면, 야 저런 사람이 게임 만드는데 게임이 재밌을 리가 있겠냐, 이런 밈까지 있을 정도로, 아시죠? 커뮤니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그것도 있을 정도로 사실 이 분석하고는 제 관상 자체가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좀 날티나는 관상이라서 저는 누가 보더라도 여자 좋아하게 생겼고 좀 노는 거 좋아하게 생겼고 이런 관상이라서, 저는 이 분석 쪽에 제 마스크 자체가 좀 어울리지 않다, 컨셉 자체가 걸맞지 않다, 그 생각을 하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세 번째로 체중이 제가 15kg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제 거울을 볼 때 자신감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좀 좀 이제 뚱뚱하고 좀 이제 호감을 줄 수 있을 만한 외관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캠 트는 거에 대한 좀 겁이 좀 있어요 사실. 겁도 있고, 그리고 뭐 제가 아시다시피 목소리는 굉장히 중후하잖아요. 목소리는 굉장히 중후하고 목소리도 굵고 뭐 말투는 좀 싼마이고 막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제 말투랑 목소리 자체만으로도 전 좀 불호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캠을 틀면은 더 그게 또 더 불호가 좀 더 늘어날 거라는 예상이 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캠화면을 좀 트는 거는 사실 저는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틀고 싶은 이 용기가 안 납니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그 우려심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캠화면을 정말 많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이 점은 제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어느 정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저도 이 바닥에 생존을 하려면은 캠화면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마스크를 바꿔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선 저도 어찌됐건 모아놓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생각을 하고 있고, 성형수술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둘째로 위고비를 맞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을 이렇게 몸에 이렇게 주입하는 거를. 그리고 세 번째로 장발에다가 수염을 길러가지고 약간 도인 컨셉 BM사 하든 마냥 그런, 좀 이게 장난식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진지하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세 가지 방안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렸고, 자, 이 하이퍼링크 분석에 대한 거를, 이거를 진짜 시스템 갖추기가 정말 어렵긴 한데, 만약에 이게 무조건 있는 게 훨씬 좋다, 너를 위해서건 우리를 위해서건 무조건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있는 게 좋다에 투표를 해주시고, 차라리 뭐 경기 수 좀 더 이렇게 좀 빠르게 영상 짧아지고 훨씬 짧아지고 좀 소프트해지고 이렇게 간단 분석으로 이렇게 술술 좀 이제 핵심만 딱 요약해서 빠르게 영상을 한 편을 뚝딱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영상 변화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하이퍼링크 굳이 필요 없다에 투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시청해 정말 감사드립니다.